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가짜 지문 찾기 81번입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징역형입니다.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야 결격사유지요.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그러나 징역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즉 공인중개사법이든 형법이든 모두 결격사유고요.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나서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선고받고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벗어나려면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만약 1년 선고받았으면 1년 교도소 살고 3년 지나야 되니까 선고받은 날로부터 보면 4년을 지나야 되겠죠.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82번은 O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83번입니다. 83번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에 취직을 했습니다. 임원이. 그리고 위반행위 할 때, 사유 발생할 때는 근무 안 했고요. 업무정지 처분 받을 당시에 법인의 임원이 어떤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가 결격사유고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나, 다만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고요.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자, 다음은 84번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85번입니다.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예, 맞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 이 법에 의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지 않아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이 경우는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예를 들면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 모조리 다 그만뒀다 하더라도 다시 3분의 1 자격증 있는 사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리고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폐업 기간만큼은 빼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보면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7번 문제입니다. 개인이 아니네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이 어떤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즉 법인이 해산되어서 법인이 없어져 가지고 등록 취소됐다면 그 대표이사였던 자는 개인 이름으로 개업을 하거나 개인 이름으로 취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지 않아도. 자, 다음은 88번입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죠.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된 자는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했는데, 가석방 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년 만에 가석방 되었으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1년, 남은 기간 1년 더하기 3년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가석방은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인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갑이라고 되어 있죠.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업무정지 못하고요.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해소 못하면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 절대적 취소고요. 고용인, 즉 소속공인회사나 보조원의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